아마 책 내용보다는 그냥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우리 같이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알았죠? 자, 앞에 봅시다. 집합이라고 하는 건데, 집합하면 정확하게 우리 집합의 정의를 그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 분명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다르게 얘기하면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냥 쉽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예쁜 사람들의 모임 하면 우리 현지 들어갈 수 있어요? 미쳤나봐요. 대상이 분명하지가 않죠. 여기에서 이제 들어갈 사람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잘생긴 사람의 모임 하면 일단 선생님 혼자 있잖아요. 맞죠? 이런 식으로. 사실. 아니, 소율아,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그럼 얘들아, 잘생긴 사람의 모임은 집합이 맞죠? 아니야? 그래요? 그래요.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객관적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도 하고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작은 수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작은 수가 기준이 있어요? 100이 작은 수야?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기준. 그러니까 1이 작은 수예요? 몰라요. 알겠지 얘들아? 기준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작은 수라고 하면 우리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작은, 큰 이런 말들 근데 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가은아 여기서 두 글자를 추가시켜봐요. 네.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하면 집합이에요? 아니에요? 집합이에요. 가장 작은 자연수가 뭔데요? 1. 그렇지, 1밖에 없어요. 맞지 얘들아? 집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작다 크다는 경계가 모호하지만 가장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또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좀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이 집합 그 대상이죠. 집합 안에 있는 대상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예요? 집합의 원소라고 부를 겁니다. 알겠습니까?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고? 원소라고 불러요. 그리고 집합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타내야 된단 말이야 얘들아. 집합을 어떻게 나타낼 건데? 네, 집합은 기본적으로 중괄호로 표현을 합니다. 이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알겠니? 이 집합 안에 이 중괄호 안에 원소들을 우리가 써준 거예요. 이해했어요? 집합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게 중괄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합을 간략하게 나타낼 때 우리가 직선 L, 직선 M 하듯이 집합은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 이런 식으로 가볍게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글로 써보면 이런 거잖아. 글로 써보면 O 이하의 자연수라고 하면 이 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는 1, 2, 3, 4, 5 다섯 개죠. 맞니 얘들아? 우리가 이 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요. 중괄호로 묶어서 1, 2, 3, 4, 5 알겠지? 여러분들 이 중괄호 집합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집합 중에 특별한, 스페셜한 이런 집합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먼저 얘기를 좀 하자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기호로 이렇게 쓰는 공집합이라는 애입니다. 공집합. 자, 공집합이 뭐예요, 유담아? 원소가 없는.
그렇지. 원소가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집합은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괄호.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알겠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해요. 공집합 하나만 얘기해볼까? 1보다 작은 자연수 집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보다 작은 자연수 존재하지 않죠. 그런 애들이 공집합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에요. 비어있다. 주영이 이해됐어요? 집합이 뭔지 알겠어요? 오, 정말? 네. 오,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요 얘기까지는 뭐냐면 얘들아, 집합이란 하고 물음표 딱 요 얘기예요. 알겠죠? 집합이란 하고 물음표 얘기야.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집합을 배울 건데, 자, 선생님이 이제 보통 수업을 할 때 유담이 같은 경우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본 적 있죠? 집합을 보통 설명할 때 총 5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5가지로. 이 5가지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집합의 표현.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선생님 이 중요하고 이 엄청난 순간에 에어컨을 꺼달라고 하는 친구가 있네요. 그렇지만 난 꺼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전원 버튼이 뭔지 몰라요. 자, 봅시다. 자, 집합의 표현 방법. 자, 유담아, 집합의 표현 방법은 총 몇 가지예요? 또 누구한테 집합 배웠어? 집합의 표현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알았지, 얘들아? 되게 당황했어요. 자, 첫 번째. 원소나열법입니다. 원소나열법은 뭐냐면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있죠, 얘들아? 모든 원소를 중괄호 안에 전부 다 써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냥 예를 들어서 집합 하나만 써볼게요. A라고 하는 집합. 이렇게요. 원소나열법. 모든 원소를 다 써줘요. 오케이? 그럼 장점, 단점이 명확하거든요. 장점은 뭐야, 보준아? 어떤 새끼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죠? 6 있어, 없어? 없어! 3 있어, 없어? 있어. 뭐가 있고 없고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 근데 단점은 뭐야? 현지야? 쓸게 너무. 그렇지, 쓸게 많아진단 말이야. 100 이하의 자연수, 그럼 1부터 100까지 다 쓸 거야? 언제 다 써? 맞아요? 장단점이 명확해요. 장점은 어떤 애가 있고 없고, 있는 애 없는 애, 포함하고 있는 애, 포함하지 않는 애,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눈으로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단점은 팔 아파. 오케이?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표현 방식. 자, 두 번째. 조건제시법.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인데 요거를 조금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조건제시법은 집합하고 중괄호 해서 조건제시법은요, 바가 붙어요. 바. 알겠니? 바가 있는데 이 바를 기준으로 좌우가 무슨 뜻인지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요 바를 기준으로 왼쪽 원소 또는 원소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왼쪽에서 원소 혹은 원소의 형태야, 얘들 알겠지? 그리고 오른쪽에서 원소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할 수 있거든요. 요 집합이죠. A라고 하는 집합 위에 있는 걸 조건제시법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 바 뭐예요? 원소가 X예요. 알겠니, 얘들아? 근데 그 X가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원소는 X인데 그 X는 O 이하인 자연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원소의 형태 그리고 조건이 나와요. 이해했어요? 근데 이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집합을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잖아. 맞지, 얘들아?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너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현지는 선생님 저는요 원소를 A라고 하고요. 오케이? 조건이 저는 부등식을 몰라요. 그래서 한글로 다 쓸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맞죠? 똑같은 표현이죠? 근데 또 소율이는 선생님, 저는요 원소를 T라고 할 거예요. 조건은요? 육보다 작은 양의 정수라고 할 수도 있어요. 6보다 작은 양의 정수가 1, 2, 3, 4, 5거든요. 맞아요? 이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건 쓰는 사람 마음이잖아. 맞지? 그럼 여러분들이 조건제시법을 실제로 문제에서 쓸 일이 있을까요? 없을 거야. 채점 못해.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 과정이지. 오케이? 조건제시법을 보고 원소들이 뭐가 있는지 판단해서 다 써보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과정은 조건제시법을 보고 아 얘가 이런 뜻이구나 이해하고 쭉 원소가 뭐가 있는지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내 말 이해했니 얘들아? 가 이해됐어요? 자 지금은 조건제시법이 굉장히 간단한데 선생님 마음대로 해볼때 잘 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자 봐봐. 집합 A가 1, 2, 3이야 얘들아. 자 집합 B를 이렇게 쓸 거야. 원소가 x 플러스 y래. 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합 B의 원소는 x 플러스 y인데 그 조건이 뭐냐? x랑 y가 A의 원소래요. 그럼 A의 원소 두 개를 골라서 더하라는 거잖아 얘들아. 맞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 이거야. 호준 이해됐어요? 그럼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봐야 돼. 자, 현지 뭐 들어가요? 3, 또 4, 또 5, 또 2, 6까지. 2와 6은 왜 들어가요? x, y가 다르다고 안 했거든요. 오케이? x랑 y가 다르다고 안 했어. 그냥 x도 a 집합의 원소고 y도 a 집합의 원소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x가 1이고 y도 1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다른 거라고 안 했단 말이야. 간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더해서 집합 B를 만들 수 있냐 이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 조건제시법을 보고 우리가 이 과정을 만들어 가야 돼. 알겠지 얘들아? 우리는 얘를 만드는 과정을 하진 않을 거야. 근데 교과서에는 얘를 만들라는 게 있어. 왜 있을까? 그냥 한번 해보라고. 니들도 한번 만들어는 보라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교과서에 뭐 기초 문제, 기본 문제, 뭐 확인 문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는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긴 해요. 알겠죠? 현재 이해했어요? 이따가 보면 좀 더 나올 테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질문! 저 나열할 때 네. 순서대로 안 써도 돼요? 네, 상관없습니다. 순서대로 안 써도 돼요? 순서대로 쓰면 이쁜 거야 그냥. 그냥 이런 거야. 너 그냥 밖에 나가는데 안 씻고 나가는 거랑 그냥 씻고 나가는 거랑 이런 차이. 어차피 안 씻어도 너고 씻어도 너야. 별치 안 나잖아. 그래 그런 거야. 이해했죠? 유담이 이해됐죠? 안 씻고 나가는 거랑 좀 다르긴 한데 유담이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냥 그런 차이고. 도아 이해됐어요? 자 지울게요. 자 그럼 도아야 세 번째는 뭘까? 들었어. 미쳤다.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아마 앞쪽, 그러니까 이 집합이라고 하는 단원이요 중단은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얘들아. 앞쪽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알겠지 얘들아? 없을 건데 자, 이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림으로. 오케이? 자, 잘 들으세요. 모든 집합은 그림으로 그리는데 모든 집합은 동그라미로 그립니다. 아하. 모든 집합은 동그라미로 그려요. 집합 A 이렇게 이름 붙여주면 돼요. 괜찮? 선생님 전 세모가 마음에 드는데 뒤져요. 동그라미야. 알았지? 모든 집합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요 안에다가 집합의 원소를 써주는 거야. 좋아요. 저기 집합 A 원소 몇 개야? 1, 2, 3, 4, 5 어떻게 써야 돼? 그냥 네 마음대로 쓰면 돼. 이런 식으로 5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도아야 이거 왜 하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은 언제 해? 이런 거 할 때 벤 다이어그램 의미가 없어. 벤 다이어그램은 2개 이상의 집합을 가지고 얘기할 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두 집합을 놓고 이게 뭐야? 공통 부분이죠. 두 집합이 모두 가지고 있는 원소라든가 A는 가지고 있고 B는 안 가지고 있는 원소라든가 B는 가지고 있지만 A는 가지고 있지 않는 원소라든가 알았니? 아니면 집합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C. 그럼 여기는 뭐예요? A, B, C가 모두 가지고 있는 원소죠. 맞니? 그럼 여기는 뭐예요? A랑 C만 가지고 있는 원소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집합들의 관계를 눈으로 볼 때 그리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집합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굳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뒤쪽으로 넘어가야 이제 집합들끼리 연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집합의 첫 번째 표현 방법입니다. 포함 관계입니다. 어려우면 어렵고 안 어려우면 안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집합의 포함 관계 꼭 알아야 돼요.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여러분들 아마 9월이나 11월 모의고사 볼 때쯤이면 집합이랑 요 내용들이 다 들어갈 텐데 모의고사에 이번에 9월에 모의고사에는 아마 저기 들어가겠죠. 행렬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들어갈 거고 아마 1, 2, 3, 4번 중에 행렬 문제 하나 나올 거야. 계시는 걸로. 그 다음에 아마 이제 집합에 포함되면 1, 2, 3, 4번에 행렬 하나 집합 하나 꼭 들어갈 거야. 웬만하면.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들어갈 텐데 포함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옛날에 수능에 집합에 들어갈 때는요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포함 관계였어요. 한 문제 무조건 나오는 게 포함 관계였는데 이 포함 관계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소와 집합의 포함 관계입니다. 원소와 집합의 포함 관계. 집합 수능에 안 들어가요? 네. 왜 들어가? 공수부터 아니잖아, 니네. 대수부터 안 해? 왜? 몰랐어요. 왜? 자, 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보면서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자,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어요, 도아야. 자, 우리 더 한번 얘기해보자. 3은 집합 A의 원소가 맞습니까? 맞아요. 3은 집합 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면 이렇게 3개짜리 기호를 사용합니다. 네, 삼지창 같이 생긴 거야. 오케이? 3이라는 원소가 집합 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자, 그럼 가은아, 7은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으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써줄 거예요. 굉장히 쉽죠? 맞죠? 현지 쉬워?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여기다 얘기합시다. 두 번째는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입니다. 집합끼리 포함시킨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똑같이 자, 집합 B가 있는데 집합 B라고도 안 할게요. 집합이 하나 있어요. 자, 2랑 3이야 원소가. 이 집합의 모든 원소를 A가 가지고 있으면 집합이 집합 안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해요. 이해했어요, 얘들아? 이 집합의 원소를 모두 얘가 뭐하면 가지고 있으면이야. 그러면 이 집합을 B라고 하면 집합 B는 A 안에 포함되어야 안 돼요?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합 B는 집합 A 안에 포함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호를 써줄 거예요. 얘는 2개짜리 써요. 알겠죠? 원수와 집합과의 포함 관계는 기호가 이렇게 3개짜리. 알겠지 얘들아? 그 다음에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는 기호가 이렇게 2개짜리야. 요 막힌 쪽이 작은 애야 얘들아. 알았지? 오케이? 막혀있는 쪽이 작은 애야. 자 그러면 도아야 집합 C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해보자. 얘는 1, 4야. C의 원소를 A가 다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우린 집합 C는 A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해요. 이렇게요. 이해하셨습니까? 간 이해됐어요? 그럼 하나만 더. 현재야. 자, 이렇게 3과 A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죠. 얘는 집합 A 안에 포함됩니다.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간 이해됐어요? 이해했어요? 여기에서 하나 더.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도와. 얘가 뭐였지? 공집합이죠. 여러분들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좀 전에. 공집합은 포함됩니다. 어디에? 모든 집합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해했어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포함돼. 그게 어디까지 포함이 되냐면 공집합은 공집합 안에 포함이 돼요. 이 얘기까지 성립합니다. 알겠죠? 공집합이라고 하는 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집합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세요? 공집합? 현재 어때? 쉬워 어려워? 쉬워?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퀴즈를 낼 거야. 틀리면 작살나? 그러면 다 이해했다고 그랬다? 자, 해보자. 집합 A가 1, 2, 1 자, 이렇게 생긴 집합이 있습니다. 왜? 문제 진짜 이렇게 나와. 그치, 그다마? 진짜 이렇게 나와. 자, 지금부터 OX 퀴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네요. 자, 됐죠? 8명이니까 OX 퀴즈입니다. 왜? 다 이해했다며. 자, 도화부터 1번 맞아요? 틀려요? OX 자, 줄게요. 맞아요. 자, 가은이 네. 맞아요. 5 현지 맞아요. 5 자, 주영이 맞아요. 맞아요? 소율이 맞아요. 호준이 중엽이 오직 말을 맞아요. 그래도 한 대 맞아요. 유담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헷갈리죠? 진짜 이렇게 나와요. 자 맞아요. 잘 봐. 포함관계 문제를 볼 때는요. 이게 지금 3개짜리랑 2개짜리가 섞여 있죠. 맞지 얘들아? 포함관계를 볼 때는요. 일단 얘부터 봐요. 무조건 얘 먼저 봐요. 알았니? 쉽든 어렵든 간에 무조건 3개짜리부터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3개짜리는 원소와 집합의 포함 관계야.
집합 A 안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애가 있는지만 보면 돼요. 눈으로 보면 돼.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이해했어요? 예. 똑같이 생긴 애 있어요? 없어요? 주영이. 없어요. 없어. X. 이해됐어요? A 안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애가 있는지 보는 거야. 얘는 틀렸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애 있어요? 여기 있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애 있어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애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어? 세 개짜리를 먼저 봐요. 무조건이야. 세 개짜리 다 봤어. 그런데도 답을 못 찾았다? 그럼 이제 두 개짜리로 보는 거야. 내 말 이해했니? 두 개짜리를 보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요. 중괄호가 없는 애가 있고 있는 애가 있을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근데 이 두 개짜리는요,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거든요. 왼쪽에 있는 애를 무조건 집합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원소가 아니라. 그럼 얘는 공집합이죠. 맞아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 안에 들어가요. 맞지? 그럼 얘는 뭐예요? 공집합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집합 중괄호라고 그랬죠. 집합이에요. 어떤 집합이냐면 이렇게 생긴 애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집합의 원소를 얘가 가지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집합이에요. 이해되니? 뭐? 1과 2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죠. 그럼 이 A라는 애가 1과 2를 가지고 있어요. 됐니 얘들아? 그래서 포함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 개 있는 원소가 집합인데 네. 중괄호 있으면 아니죠. 중괄호 있어도 원소가 중괄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거 하나를 그냥 원소를 치나? 네. 통째로 하나가 원소예요. 이렇게 생긴 애 자체가 원소예요. 이 통째로가 원소예요. 여기서는 이 세 개짜리에는 원소와 집합과의 관계야 얘들아. 그래서 세 개짜리 앞에 있는 중괄호는 집합이라는 뜻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긴 기호인 원소 이렇게 봐야 돼. 그 중괄호 안에 중괄호가 들어있었어요. 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네, 이런 애들. 이것도 참이에요. 집합과 집합을 포함한 게 집합이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집합이 집합이야. 중괄호가 집합이고 얘 안에 있는 애가 원소예요. 이렇게 생긴 원소를 가진 집합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네. 그 두 개짜리 있을 때 중괄호에 그냥 중괄호에 1, 2만 있는데 저기 중괄호 쌓여 있는 거가 아니라 써버린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요 1, 2를 얘기하는 그거 거고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요? 아니 그냥 저기 두 개 만약에 없으면 그건 성립 아니에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틀린 거예요. 얘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으면 집합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럼 저기에다가 그 짝배기 세 개는 여기다 짝대기 3개 하면 네, 이렇게 생기는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3개짜리를 먼저 봐요. 3개짜리는 딴 거 필요 없어. 집합 안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애가 들어있는지만 보면 돼요. 2개짜리에서 약간 생각해야 돼요. 알았니 얘들아? 이게 나와요. 진짜야. 잘 기억하세요 얘들아. 알았지? 세 번째 부분집합입니다. 알겠죠? 부분집합이라는 건데 우리 방금 전에 했던 포함관계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걸 뭐라 그래요? 자, 현지 A가 B에 포함된 거야? B가 A에 포함된 거야?
그렇지. A가 B 안에 포함되면 우리는 A는 B의 부분 집합이라고 불러요. B의 일부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A는 B의 부분 집합이에요. A의 모든 원소를 B가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했어요? A는 B에 포함된다 라는 뜻. 부분 집합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알겠지 얘들아? 이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부분 집합을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전에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된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A가 B에 들어가요.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를 B가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B의 모든 원소도 A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A랑 B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합은 똑같은 집합이야. 이해했어요? 오케이? 현재 이해했어? 이해됐어요? 둘이 같다. A가 B 안에 들어가요. B도 A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두 집합이 완전히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에서 이제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A가 B에 포함되고 A랑 B랑 같지 않으면 우리는 진부분 집합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 이제 잘 그려지거나 와닿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이 얘기까지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얘기하기 전에 세 번째, 우리 아까 포함관계 얘기할 때 그거 기억나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 안에 포함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요 세 가지인데, 아마 1번이랑 3번은 어느 정도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요게 아마 처음 듣는 거라서 아마 아예 감이 좀 잘 안 잡힐 수가 있어요. 요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부분집합 구하는 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부분 집합 구하기입니다. 좀 쉬운 걸로 할게요. A라고 하는 집합이요, 원소가 1, 2, 3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A의 부분 집합을 다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집합들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야 돼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오케이? 다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찾을 건데? 현지야, 그냥 마구잡이로 찾으면 잘 안 찾아져요. 그래서 보통 찾을 때, 자, 일단 뭐 원수 몇 개? 3개죠. 그럼 A의 부분집합의 원소는요, 4개가 될 수 있어요? 없죠.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얘보다 원소가 많으면 안 되잖아. 이해됐어요? 소율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원소가 4개가 될 수는 없잖아. 5개가 될 수도 없고요. 원소가 최대 몇 개까지 돼요? 3개. 그렇지. A, B, C, A가 이제 1, 2, 3, 3개니까 최대 3개까지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분집합을 구할 때는요, 원소의 개수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원소가 빵개인 부분집합, 공집합. 원소가 없는 애잖아. 맞죠? 원소가 하나인 부분집합 1. 얘는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원소가 하나인 2.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원소가 하나인 3.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감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이네 다 찾았죠? 원소가 그 다음에 2개이네. 1, 2.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1, 3. 맞아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2, 3.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해했어요, 얘들아? 그 다음에 원소가 세 개이네. 얘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얘가 갖고 있는 거 얘가 다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강한 이해되니?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이 몇 개예요? 몇 개? 8개. 8개의 부분집합을 다 찾았단 말이야. 자, 그럼 가은아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포함이 되는데 부분집합인데 같은 거 빼라 그랬죠? 부분집합 8개 중에 같은 거 뭐? 얘 빼고 나머지 요 7개를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똑같은 애 빼고 나머지 7개. 이해하셨어요? 지금 내 말 이해됐니 얘들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분집합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원소의 개수가 3개밖에 없죠. 이런 애들 원소가 2개거나 3개거나 하면 별로 안 어려워요. 잘 찾아요. 그런데 원소가 5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을 찾아보라고 해봤단 말이야. 그럼 이 5개를 찾으려면요, 봐봐, 공집합 맞죠?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인 게 1, 2, 3, 4, 5 이렇게 해서 5개죠. 맞니? 가은이 맞죠? 그럼 원소가 2개인 애들도 있죠. 가은아. 이런 식으로 찾아볼 거란 말이야. 찾다가 오케이? 내가 제대로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얘들아. 맞죠? 내가 원소가 2개짜리를 다 제대로 찾았냐라고 생각이 든다, 찾았는데 의문점이 든다면 조합을 생각하세요. 원소가 2개면 5개 중에 2개를 가지고 만든 집합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원소가 2개인 애는 OCE 해서 집합이 총 10개가 나와야 돼, 얘들아. 이 원소 5개 중에 2개를 고른 거란 말이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OCE를 이용해서 총 10개가 나와야 돼. 1, 2, 1, 3, 1, 4, 1, 5, 2, 3, 2, 4, 2, 5, 그 다음에 3, 4, 3, 5, 4, 5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나가거든요. 오케이? 내가 원소가 2개짜리 집합을 다 찾았는데 개수가 모자라. 그럼 뭔가 안 찾은 게 있다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요, 얘들아? 그럼 원소가 3개짜리 집합도 몇 개 있겠어? 10개가 있겠죠. OC3이니까. 그럼 원소가 2개짜리 찾았잖아. 그럼 원소 3개짜리는 못 찾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OC2랑 OC3의 관계 알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 빼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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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빼고 3개. 이 방식으로 거꾸로 하면 돼. 그럼 얘 빼고 3개니까 뭐야? 3, 4, 5죠. 얘 빼고 3개니까 2, 4, 5잖아. 얘 빼고 3개, 뭐 얘 빼고 3개. 이 방식으로 거꾸로 가시면 안 헷갈리고 찾을 수 있어요. 내 말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순혈과 조합이라는 거 얘네들 조금 생각하면서 그 다음 같이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부분집합 좀 많은 거 찾을 때 그나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알았지 얘들아? 부분집합을 찾아라 하는 문제가 아주 가끔 나와요. 단답형으로 다 쓰라고.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 맞는 부분집합을 쓰시오 해서 부분집합을 쓰거나 하는 문제들이 아주 가끔 단답형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분집합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내 말 이해했어요, 얘들아?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토끼 네모난 자자 네모 한판다 네모난 자라 네모 꿈이겠죠 뭐 마인크래프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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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크래프트인데